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금일 2021년 12월 28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그동안 시장 급락 이후에 반등 구간에서 좀 소외됐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의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대표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쪽 섹터의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 인터넷 게임 관련한 종목들 다시 또 신고가를 뚫고 가는 이런 컴투스 홀딩스 같은 종목들의 출현이 생김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조금은 좀 활기차게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래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비슷하고 시장 상승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승 종목 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많았죠. 그랬던 이유는 오늘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만 이 배당을 주는 회사들의 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좀 매수세가 몰려서 상승 종목 수가 많았던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좀 그렇고. 자, 바로 우리 시장 특징 좀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매매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에서 제가 양사다구를 맞으면서 첫 매매에서부터 조금 꼬였던 것 같고요. 오늘 오랜만에 손실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칩셋 미디어 오늘 시가 갭을 띄웠죠. 오늘 시가 갭을 띄우면서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장 초반에 거래 대금을 굉장히 크게 터트리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이 3분봉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이 저가 이탈을 할 때 여기서 바로 손절을 하고 첫 매매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봉에서 다시 이제 고점 자리 뚫고 가는 모습이 나와서 제가 이것도 바로 쫓아붙었거든요. 바로 쫓아붙어서 매수를 했는데 수익 구간이 한 2% 조금 안 되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돌파를 하고서 위쪽으로 좀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거래가 계속 활발하게 터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좋은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과는 반대로 또 아래쪽으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제가 잘라냈어야 되는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좀 고집을 부렸어요. 이 종목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 홀딩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래쪽에서 더 크게 손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손절을 했고요. 요 자리 또 이탈을 할 때 여기서 또 매도하고 손절을 하면서 손실 금액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더 빠져서 이렇게 깊게 하락을 했죠. 여기서 잘라내는 게 맞았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이런 자리 이탈 나올 때 매도를 하고 손실을 확정을 짓는데 오늘 이 종목에서 제가 오랜만에 좀 고집을 부렸다가 또 제대로 한 대 맞았죠. 자, 이렇게 해서 칩셋 미디어 오늘 손실로 좀 마감이 됐고요. 매매한 내역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매매했습니다. 자, 첫 매매는 여기서 1분봉하고 이제 3분봉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거래가 터지는 걸 확인하고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아래쪽으로 빠져서 바로 매도했고요. 자, 여기 이제 꼬리 자리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죠.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폭탄이 떨어졌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잘라내야 되는데 고집 부리다가 계속 보다가 반등하겠지 하다가 결국에는 더 크게 손절했죠. 이렇게. 그래서 칩셋 미디어에서 오늘 좀 손실을 봤고요. 이렇게 좀 매매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또 손절이 좀 나간 종목이 있습니다. 자, 퍼스텍인데요. 퍼스텍은 사실 일봉상 좋은 자리가 아니고 평상시 같으면 매매하지 않는 종목인데 매매하고 나서 굉장히 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종목을 매매했을까? 단기적으로 어제 만들어졌던 상한가 자리 돌파가 나올 때 진입을 좀 했어요. 여기 시가 만들고 아래쪽으로 뺐다가 시가 자리 돌파를 했죠. 어제 만들었던 상한가 자리도 돌파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쫓아붙었다가 그대로 또 폭탄 떨어져서 폭탄 떨어지자마자 바로 얘는 이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도 좀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종목도 좀 손해가 발생을 하고 손실로 마감이 됐고요. 자, 돌파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하고서 사실 이게 2.5% 이상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그런데 이것도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왜냐면은 일봉상 요런 자리까지는 좀 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요런 자리. 그래서 매수한 이후에 한 3% 이상 또 수익이 발생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욕심을 부렸다가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수익 실현을 못하고 아래쪽으로 또 폭탄이 떨어져서 아래쪽에다 매도하고 바로 손실로 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퍼스텍도 손실로 좀 마감이 됐고요. 오랜만에 거의 트리플 싸다구를 좀 맞는 그런 아침 오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MCN치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뭐 수익 실현을 좀 하긴 했지만 퍼스텍과 마찬가지로 사실 매매할 만한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제 기준에는. 그런데 제가 오늘 퍼스텍도 그렇고 SMCNC도 그렇고 평상시 같으면 전혀 매매하지 않는 종목들 대응을 해서 뭐 퍼스텍은 손실을 받고 SMCNC는 수익을 좀 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매매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매매하고 나서도 뭐 수익이긴 하지만은 전혀 수익 난 것에 대한 기쁨도 없었고 오히려 매매하지 않는 게 낫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었던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렇게 이제 시가 자리 돌파를 할 때 이 부분을 보고서 여기서 매수해서 얘는 이제 빠르게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도 좋은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익권에서 빠르게 수익 챙기는 게 맞는 매매였는데 왜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SMCNC도 아래쪽으로 빠졌죠. 그래서 SMCNC 매매한 내역 보면 이렇게 이제 시가 자리 돌파할 때 여기서 조정 구간에 잡아서 바로 수익 구간 발생을 할 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한 종목이 됐고요. 자, 이렇게 오늘 좀 매매를 해서 오랜만에 손실로 좀 마무리가 된 날이 됐습니다. 시장은 좋았던 반면에 제 매매는 오히려 좀 거꾸로 갔던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컴투스 홀딩스 신고가로 또 들어갔죠. 역시나 조정을 깊게 주긴 했지만 가는 놈이 더 가는 거는 맞습니다.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 좀 이슈를 달고서 또 상승이 나왔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이 컴투버스를 유튜브에서 최초 공개했다라는 이슈로 고점 자리 뚫고 상승이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보고 있었는데 분봉상 특별하게 제가 매매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그냥 은근히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모양이라 위쪽에서는 높아서 이제 매매는 못했고요. 이런 구간에서 좀 매매하는 어떤 기준이 성립이 되는 제 매매 기준에 성립이 되는 모양이 만들어졌다라면 대응을 했을 건데 뭐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서 그냥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에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 매매는 하진 못했고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지만 단기적으로도 3파동 구간이 다 나온 자리고 이거는 이제 너무 높은 구간이라 사실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는 놈이 더 가는 그런 종목 유형이죠.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신고가를 뚫고 간 자리라 일단은 뭐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네오위즈 홀딩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종가상으로 이제 신고가 또 뚫고 가는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도 오늘 분봉상 움직임이 대응하기는 조금 애매한 모습으로 컴투스 홀딩스와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라 뭐 눌림목을 좀 깊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횡보하다가 돌파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종목도 전혀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바람만 받고 마찬가지로 이제 종가상으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와 같이 관심 있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쇼박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박스는 오랜만에 또 이슈가 발생을 했죠.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를 달고 오늘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이제 이런 매물대들이 강력하게 존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금 시즌 2가 뭐 제작을 시작을 했다 이런 강력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시즌 2를 만들겠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분봉상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꼬꾸라지는 모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물대가 갇혀 있는 상황에서의 상승은 항상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서 빠르게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한다면 수익을 챙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은 좋았지만 시장을 이끌고 가는 강력한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쪽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랜만에 좋았죠. 자, LNF가 거의 7% 가깝게 반등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8%가 넘게 반등이 나왔네요.
다시 이제 시장 주도주로 치고 가려고 거래를 터트리면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도 좋았죠. 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죠. 계속 지루하게 횡보하다가 상승을 하려고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래량 터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의 종목들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제일 강했죠. 자, 에코프로는 오늘 9%가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요런 이제 전고점 자리 살짝 이탈을 했지만 결국에는 거기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21선 위로 오늘 또 거래 터지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3대장이죠. 여기에 뭐 세로닉스도 포함이 되지만 세로닉스는 본 주도주는 아닙니다. LNF의 최대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LNF, 에코프로 BM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첨보도 진짜 시장 대비 거의 조정 없이 횡보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오늘 6%를 상승을 시키면서 거래가 터지는 모습이라 이 종목까지 아주 관심 있게 좀 봐야 됩니다. 나머지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코스모 신소재, SKC, 일진머티리얼즈,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대주전자재료, 나노 신소재 뭐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2차 전지 배터리 소재가 만약에 다시 이제 이런 고점을 뚫고 신고가로 간다면 주도주가 다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도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NFT 관련주, 인터넷 게임 관련주들의 모습도 오늘 좋았고 엔터주들이 오랜만에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도 시장에 살짝 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그래도 종가 고가의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분위기 아주 좋았죠. 거래가 좀 활발하게 실린 게 조금은 달라진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오늘 개인이 무려 2조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요. 기관에서 이제 그 물량을 거의 다 받아갔어요. 외국인도 수급이 좀 늘어나긴 했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배당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좀 발생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반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내일 주식을 매도해도 어차피 오늘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내일 수급이 조금은 반대적인 수급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아주 좋은 모습이죠.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런 건 아주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이런 이제 저항을 받던 자리 전고점을 뚫고 갔죠. 단기 전고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N자 파동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렇게 N자 파동이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1000포인트 정도 부근에서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시장은 조금 좋은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쌍바닥이 완성이 됐죠. 전고점을 뚫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50포인트 부근까지 일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N자가 완성이 되는 거고 이런 자리까지 돌파가 나온다면은 이런 이제 신고가 자리, 이런 자리도 도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이 이 종목들의 움직임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의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에 편중이 돼 있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좋았던 것도 있고 또 오랜만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대거 상승이 나왔죠. 레키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 시총이 가장 높았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또 코스닥 시장이 좋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양호하게 좀 만들어지는 모습이라 개인적으로 기분이 좀 좋은 것 같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연말에 이제 쇼핑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소비가 늘었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S&P 500 지수가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장도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이 분위기가 계속 좀 좋게 이어지면서 연말을 지나서 내년 시장 초반 분위기까지 이어지고 또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우리 시장 만들어지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